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런던을 뒤로하고 이번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왔어요. 낮보다 밤이 더 예쁜 그런 도시죠. 같이 가보실래요? 솔직히 이번 여행에 부다페스트는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독일로 가려 했는데 공항 도착 시간이 너무 늦고 시내까지 2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대안을 찾다가 야경이 예쁘다는 부다페스트를 알게 됐죠. 퇴사 후 힐링 여행 테마에 딱 맞겠다 싶었어요. 라이언에어 연착 때문에 도착이 늦어졌어요. 첫인상은 밤인데도 조용한 도시라는 것. 다음날 아침 세체니 온천으로 향합니다. 걷는 길마다 오래된 건물이 반겨주더라고요. 여전히 조용한 도시 분위기. 여기서 지하철 타려다 촬영 때문에 길을 잃었는데 덕분에 반대편 길로 돌아왔죠. 퇴사하고 떠나는 여행이라 급한 면도 있었지만 마음은 쉽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세체니 온천 가는 길입니다. 공원이랑 이렇게 다 있고요. 원하는 독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퇴사 이후? 좀 어이없는 텃세였어요. 어린 팀장님이었는데 다른 팀 텃세에 저를 지키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등 떠밀리듯 퇴사했죠. 그리고 지금 아니면 다시 유럽은 어렵겠다 싶었어요. K 장녀라 10년 전 장학금 모아 꿈꿨던 유럽인데 가족 반대가 심했거든요. 취직이 먼저라며. 런던에서는 10년 전 덕후 시절 소원을 풀었고 부다페스트는 스스로에게 준 선물 같았어요. 수고했어. 이제 쉴 시간이야.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죠. 사진 속 풍경도 예쁘지만 직접 보면 훨씬 더 멋져요. 맥주 한 캔을 들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진짜 여행 왔다 싶었고요. 옆자리 현지 아저씨는 저한테 헝가리어로 건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반대편 온천으로 걸어가니 마치 다른 세상이 열리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세체니 온천은 낮에도 빛나는 부다페스트 같았어요. 물속에 누워 구름 흐르는 걸 보는 시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완벽한 온도, 주변 사람들의 여유가 저한테도 전해지더라고요. 원래는 잠깐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그 풍경과 여유를 놓치기가 싫어서 오후 일정은 과감히 접었어요. 안에서는 간단한 간식만 먹고 물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빈둥거렸죠. 그게 이 도시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니까요. 배가 고플 때쯤에 나왔어요. 그래도 구름 예쁘고 하늘도 맑고 물속에서 빈둥거리며 진짜 제대로 쉬었답니다. 온천에 나와서 걷는데 공원도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하철 탔으면 정말 아쉬울 뻔했죠. 에어벌룬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돈 내면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짝 타보고 싶은 마음이 스쳤죠. 오후의 공원은 아침보다 훨씬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도 부드럽고 물에 젖은 머리가 서서히 마르는 그 느긋함이 참 좋았죠. 에어벌룬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며 마치 시간을 천천히 감는 것 같았어요. 젤라또 먹으러 갑니다. 늦은 오후 젤라또 로사로 향했어요. 문 닫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온천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서 디저트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싶었거든요. 메뉴가 정말 다양했는데 저는 믹스베리, 장미, 바질 레몬으로 골랐어요. 점원이 꽃잎 모양으로 아이스크림을 쌓아 올리는 걸 보는데 마치 작은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죠. 한 겹 한 겹 쌓일 때마다 향이 퍼지고 색이 더 예뻐졌어요. 젤라또가 만들어지는 동안 주변에서 고르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누군가는 클래식하게 초콜릿과 바닐라를, 또 다른 사람은 보라색 소르베나 라벤더 같은 독특한 맛을 고르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공연을 보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나만의 장미가 완성되길 기다리며 여행의 한 장면이 천천히 꽃피는 기분이었죠. 바쁘게 달리기만 했던 지난 시간들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대학 시절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며 해외를 돌아다녔고 미얀마와 인도네시아를 오가면서 현지 언어를 배운다고 정말 고생했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처음이었죠. 강가에 멈춰서서 유람선을 바라보는데 바람도 물결도 그 순간의 모든 게 괜찮아 지금 여기 있으면 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부의 요새로 향하는 길목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해주고 있었죠. 푸니쿨러 타면 금방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아직 야경이 시작되지 않았고 가격도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서 올라갔었죠. 중간중간 보이는 풍경도 예뻤고요. 부모님 세대에선 동유럽은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비쌌고요.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게 해주는 풍경이었어요. 어부의 요새 앞에 서니 세체니 다리와 불빛이 켜진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낯선 도시의 저녁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따스함이 느껴졌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남기는 포토스팟에 서보니 정말 멀리까지 와 있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국회의사당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제 사진을 보니 그 순간의 바람과 강 위로 번지는 불빛이 선명히 떠올라요. 밤이 깊어서 숙소로 돌아왔고 다음 날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숙소에서 처음으로 빨래를 맡겼어요. 유럽에 와서 처음으로 유로 한전도 했는데 종이 질감부터 색감까지 한국 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세탁 실수로 뜻밖의 최애 잠옷을 버리고야 말았죠.
세탁 후 이염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늘 함께하던 옷이라 순간 마음이 허전했어요. 여행이란 게 이렇게 예상 못한 순간들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다음날 트램을 타고 중앙시장으로 향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번호와 노선에 몇 번은 반대로 타기도 했지만 그조차도 여행의 작은 추억이었죠. 도착한 곳은 바로 부다페스트의 대표적인 시장인 그레이트 마켓.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시장 구경하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중앙시장 그레이트 마켓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2층에 올라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죠. 여기에 온 이유는 점심도 해결하고 또 기념품 쇼핑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토카이 와인이 유명하다 해서 기회가 되면 꼭 맛보고 싶었어요. 2층엔 헝가리 전통 자수 식탁보부터 러시아풍 인형, 에코백까지 볼거리가 가득했어요. 마음에 드는 엽서도 있었지만 여러 장 묶음에 현금 결제만 가능해서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파프리카 가루와 토카이 와인도 팔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슈퍼마켓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시장이다 보니 과일과 소시지 같은 생필품도 많고 굴뚝빵까지 팔고 있었어요. 간단히 먹을거리도 즐기고 강변에 앉아 여유롭게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두 번째 나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여행길의 설렘과 평온함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도시의 층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손에 쥔 지도보다 오늘의 기분을 더 믿고 싶었던 시간. 코소뇽, 헝가리어로 작은 인사를 되내며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런던에선 신호가 자주 끊겼는데 여긴 데이터가 잘 잡혀서 마음이 놓였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작은 공원이 반겨줬습니다. 잠시 숨 고르며 도시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공원 끝에서 올려다보니 건물 너머로 탁 트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하늘도 맑음, 내 마음도 맑음. 토카이 와인은 마트가 훨씬 저렴하대요. 그래서 걸음을 옮깁니다. 해가 점점 뜨거워져요. 여름이 가까워지는 기분. 여행 중엔 이런 동네 길이 제일 좋아요. 일상의 결을 스치거든요. 조금 있으면 덥겠어요 여기도. 걷다 보니 작은 가게들과 오래된 건물들이 이어져 그 풍경을 눈에 담느라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이런 길을 걷는 순간 여행이 아니라 잠시 이곳의 주민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의 목적지 리들마트가 보이네요. 현지 마트는 늘 흥미로워요. 꿀과 잼, 그리고 크고 신선한 빵과 과일까지. 가격도 착해서 토카이 와인도 슈퍼가 정답이었죠. 저는 카포에이라를 배우고 있었어요. 퇴사 후 우연히 시작했는데 해외 지부에서는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도 아바다 카포에이라 지부를 찾아왔습니다. 저 때문인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따라갈 수 있었네요. 헝가리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현지를 잘 알려면 현지 언어를 조금 배우고 왔어야 했는데 아쉬웠네요. 마침 이날은 다른 지역 선생님도 와서 두 분이 겨루는 장면부터 볼 수 있었어요. 곧이어 자유롭게 서로 겨루는 시간이 시작됐는데 저도 손바닥을 내밀며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죠. 카포에라는 싸움이 아니라 몸으로 주고받는 대화 같아요. 레벨이나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선생님의 신호에 용기 내어 들어갔고 빠른 템포 속에서도 땀 흘리며 즐겁게 움직일 수 있었죠. 모두가 즐겁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순간 몸으로 대화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이런 경험이 아니었다면 제가 부다페스트 현지 체육관에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수업을 마치고 오늘의 뒤풀이 목적지인 케밥집으로 다 함께 향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선생님이 자기 가족 모두 카포에라를 한다고 보여주는데 아이들 어찌나 귀엽던지. 훈련 뒤에 먹는 케밥과 감튀 그리고 콜라, 이 순간이 작은 축제 같았어요. 다음 날은 비엔나로 이동하는 날. 낮 시간을 택한 건 안전 때문이기도 했지만 창밖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행은 결국 그 순간을 얼마나 즐기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다음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